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파혼한 AB 신랑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처가와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 크게 다투고 파혼하셨다는데요. 무슨 일이기에 파혼회까지 이르셨을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파혼 과정을 마치고 덤으로 처가가 될 뻔한 집안을 골탕 먹이기까지 한 남자입니다. 파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처가를 골탕 먹이는 일에 대해서는 내부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파혼하면 되었지, 아무리 처가가 뻔뻔하고 미워도 그렇게까지 행동하지는 말라고 절 말리셨거든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의 뜻을 물리치고 복수를 강행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구현이라고 하는 게 옳은 표현이겠지요. 제가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법 어긴 건 오히려 처가 쪽이었으니까요. 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저의 파혼 사연을 들려준다면 제가 잘못했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1%도 안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만큼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따라서 당당히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저와 그 여자가 만난 것은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직 기억이 생생하네요. 대학 졸업 후 취준생으로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니던 중에 같은 회사에 면접 보러 오면서 만났으니까요. 이후 아내는 그 회사에 붙었고 저는 떨어졌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습니다. 저도 아내보다 한 달 늦게 취직했을 뿐 큰 문제 없이 취직했고 우리는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도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서로 술 마시다 보니 마음이 맞는 이성 친구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애인이 되고 결국 결혼 약속을 하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저는 4년이면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까맣게 몰랐던 그녀, 그리고 처가의 추잡스러움이 드러났으니까요. 어쨌든 당시까지만 해도 파혼은 꿈에도 생각 못하고 순조롭게 결혼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요즘 시국이 좋지 않기에 결혼식은 뒤로 미루고 서로 조건 조율하면서 혼인신고서 내고 함께 사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시국이 나아지면 그때 결혼식을 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지금 생각하면 그 결정이 신의 한 수였습니다. 결혼식을 먼저 해버렸다면 생돈 날린 셈이 되었을 테니까요. 아무튼 대충 이런저런 과정들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저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부모님도 사돈과 이야기를 나누었죠. 문제의 재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서로 원만하게 말이 잘 통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이야기가 나오면서 모든 게 어그러졌어요. 장인 장모가 주장한 건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고 자동차도 있는데 그것들을 공동명의로 하라는 거였죠. 간단하다면 간단한 조건이지만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아파트와 자동차가 있기는 했지만 그거 사는데 그녀나 장인 장모가 1원도 보태준 게 없거든요. 물론 제 능력이라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산 재산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운 좋게 초대박이 난 덕분에 3천 투자해서 5억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고 이후 주식을 뺀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와 자동차였으니까요. 저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서 그냥 아내가 들어와 살고 혼수도 조금만 받고 자동차도 명의는 제 것일지언정 아내도 자유롭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저로서는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장인 장모가 제 재산에 명의의 욕심을 낼 줄은 몰랐어요. 그나마 장모는 자기 남편이 시키니까 별 수 없이 명의의 욕심을 내는 눈치였는데요. 장인어른은 뻔뻔스럽게도 스스로 제목 재산의 명의에 욕심을 내더군요. 이 사람아, 결혼이 보통 일인가? 결혼할 정도면 그 정도 재산은 공동명의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자네 아파트랑 자동차 어떻게 산 건지 들었네. 자네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산 거라면 내가 이런 말도 안 해. 하지만 운 좋아서 산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 재산은 원래 아내와 함께 나누는 거야. 나나 우리 딸이 재산 욕심나서 이러겠나? 다 사람 사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놔둬야지. 이런 말을 몇십 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런 논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다고 해도 많지는 않겠죠. 저 역시 저런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장인 될 사람이 하는 말이라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완곡하지만 분명하게 공동명의할 생각이 없다고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 장인의 요구는 끝날 줄을 모르더군요. 점점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는 와중에 저는 그녀가 전에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너 상가가 있다고? 우리 아빠가 나 막 대학 들어갈 때 건물 하나 주셨어. 그래? 너 부잣집 딸이네? 그땐 그랬지. 몇 년 전에 아빠가 사기당하시지만 않았다면 그 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 남은 건물이 그거 하나뿐이야. 그녀는 건물주였습니다. 대학 들어갈 때 아빠가 상가 건물을 증여해 주셨대요. 대단한 건 아니고 그때까지만 해도 잘 살던 장인어른 댁이 이후 가세가 기울어서 결국 그녀의 상가 건물이 그 댁에서 가진 유일한 건물이 되었답니다. 이왕 명의 이전도 했고 또 지금은 가치가 대단치 않아도 이후 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에 그대로 아내 명의로 유지하고 있는 상가였는데요. 저는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자동차랑 아파트 공동명의로 하겠습니다. 오, 그런가? 남자다운 결단이야. 부인 데리고 살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인가 말해보게. 아내 명의로 상가 건물이 있죠? 그걸 저와 공동명의로 했으면 합니다. 제 말이 떨어진 순간 장인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무슨 개소리냐는 듯 눈 동그랗게 뜨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그 무슨 대목자는 말인가? 될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제 재산 공동명의로 하면 아내 재산도 공동명의로 해야죠. 그게 말이 되나? 자넨 운 좋아서 얻은 재산이고 그 상가는 나랑 우리 집사람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만든 재산인데 어떻게 둘이 같나? 네, 같지 않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제가 가진 게 더 많을걸요? 하지만 장인어른 말처럼 결혼할 사이니까 1, 2억 차이 난다고 구차하게 따지진 않겠습니다. 암튼 제 아파트랑 자동차 공동명의로 하려면 그 사람 상가도 공동명의로 하십시오. 그래도 손해보는 건 저니까요. 이런 속물을 봤나? 장인이 말한 속물이라는 대목이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속물이라 하는 겁니까? 제 재산을 공동명의로 하라며 끝까지 요구하며 질질 끄는 노인네가 속물입니까? 견디다 못해 제가 약간의 손해를 보는 걸 감수하고 아내 재산도 공동명의로 하라 요구하는 제가 속물입니까? 미래의 그 상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분명 제 아파트, 자동차가 1억 이상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손해보는 입장이었는데 장인은 그런절 속물이라 부르더군요. 결국 상대가 장인이라는 것도 있고 언성 높이며 싸웠습니다. 막판에는 반말까지 하면서 대들다 보니 장인이 혈압 올라간다며 주저앉았고 저도 그쯤하고 나왔죠. 당연히 양쪽 집안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장모와 그녀는 저더러 결혼 전부터 폐륜화가 되었다면서 당장 자기 남편 아빠에게 사과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집안에서 먼저 사과를 하던가 아니면 재산 공동명의 발언은 2번 다시 안 하겠다고 각서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명색이 남자로 태어나서 속이 왜 그렇게 좁아? 우리 아빠 상대로 꼭 싸워 이겨야 속이 편하겠어? 저로서는 조금도 생각 안 하고 자기 아빠 생각만 하는 그녀의 모습을 말을 들으니 저는 그제야 눈이 확 트이더군요. 장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이 글러먹었다고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파혼을 했습니다. 또 추가로 한 가지 조치를 더 취했어요. 그녀가 상가 건물을 증여받을 때 좀 불법적으로 받았다고 언뜻 들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그 사실을 나라에 일러 바쳤고 효과는 확실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건물에 세무조사 등이 들어왔고 결국 편법 증여가 뒤늦게 밝혀졌답니다. 처음 편법 증여를 한 지는 오래되었는데 이후로도 법적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몇 가지 더 저질렀대요. 처벌까지는 안 받지만 세금을 왕창 내야 한답니다. 처가에서도 눈치가 있으니 제가 일러 바쳤다는 사실을 알고 난리치더군요. 어차피 파혼도 했겠다 장인에게 단단히 말해두었습니다. 내가 너희 집 비리 많이 알거든? 나는 그런 말 안 했지만 네 딸이 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해줬다고. 너희 집 거덜나고 싶지 않으면 사람 성질 건드리지 마라. 나이 잘못 처먹은 놈이 어디서 행패야? 운동도 좀 하는 제가 눈 부라리며 단단히 말해두니 늙은 놈이 어쩔 줄 모르더군요. 결국 파혼을 예정대로 진행했고 그 집안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다신 그놈의 집안은 쳐다도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처가에서 재산 욕심을 내는 바람에 파혼하셨다는 사연이셨습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는 집안과는 빨리 관계를 끊는 게 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